이삿날 문을 여는 순간 낯선 얼굴들이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엔 김치, 한 손엔 휴지와 떡. 어서 오세요라는 따뜻한 말에 외국인은 멈춰 섰습니다. 아파트는 콘크리트로만 지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정이 벽 사이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론, 아직도 믿기지 않아. 우리가 정말 서울에 살게 될 줄이야. 저는 창문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아내 소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파리에서 온 프랑스인이에요. 저는 프랑스 식품회사의 아시아 지사 팀장으로 발령받아 한국에 오게 되었죠. 벌써 2달 전 일이네요. 처음에는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이제 드디어 우리만의, 아니 정확히는 임대한 아파트로 이사할 날이 왔어요. 소피는 새로운 보금자리에 들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닫아보고 싱크대 수도꼭지를 돌려보며 신이 난 아이처럼 웃었죠. 진짜 멋진 곳이야. 파리의 우리 아파트보다 2배는 넓은 것 같아. 소피의 말처럼 서울 강남의 우리 새 아파트는 놀라울 정도로 넓고 깨끗했어요. 전자동 현관문 키패드, 바닥 난방, 그리고 모든 것이 버튼 하나로 제어되는 시스템까지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아직 텅 비었지만 곧 우리 물건들이 들어오면 정말 아늑한 집이 될 거야. 소파에 앉아 내일의 이사 계획을 세우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피는 우리가 파리에서 가져온 가구들과 이 아파트의 모던한 인테리어가 어떻게 어울릴지 상상하며 들떠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바로 이웃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론, 회사 동료들이 뭐라고 하더라. 한국 아파트는 이웃끼리 교류가 거의 없다고. 소피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의 한국인 동료들이 알려준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아파트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죠. 한국 사람들은 사생활을 중요시한대. 특히 아파트에서는 이웃 간의 인사도 안 하는 게 보통이라고 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눈인사 정도만 하고 대화는 거의 없다더라고. 소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파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 때 이웃들과 꽤 친하게 지냈어요. 아랫집 마리 할머니는 종종 직접 만든 크루아상을 가져다 주셨고, 옆집 에밀은 우리 고양이를 여행 갈 때마다 돌봐주곤 했죠. 그런 관계가 익숙한 우리에게 한국의 아파트 문화는 다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좀 쓸쓸하겠네. 하지만 이해해.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거니까. 소피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밝은 면을 찾아내죠. 저는 그런 소피가 자랑스럽습니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려는 그녀의 열린 자세는 언제나 저를 감동시키니까요. 그래도 우리끼리는 충분히 행복할 거야. 주말엔 한강에 피크닉도 가고 북촌 구경도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빽빽이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사이로 반짝이는 조명들. 그 속에 우리의 새 삶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니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 근처 식당을 찾아 나섰어요. 아파트 단지를 걸어나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 산책하는 부부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이웃들. 겉으로 보기에는 프랑스의 동네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서로 간의 교류는 정말 적어 보였어요. 지나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후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과 마주쳤습니다.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었어요. 우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는 짧게 고개만 끄덕이고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죠. 예상대로였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아파트에 돌아와 소피에게 말했어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면 되는 거니까 내일 이사 준비나 철저히 해요. 이튿날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파리에서 보낸 우리 물건들이 도착했고 새로 구입한 가구도 배달되었어요. 이사업체 직원들의 도움으로 대부분의 짐을 정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아무래도 낯선 환경이다 보니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마지막 상자를 내리던 중 소피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론, 우리 이사 소음이 너무 큰 것 같아. 이웃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한국의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났어요.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했죠. 괜찮을 거야. 낮 시간이니까. 그리고 이사는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그렇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저도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처음부터 이웃들과 불화가 생기면 곤란할 테니까요. 더구나 우리는 외국인이라 더 눈에 띄고 어쩌면 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이 되어서야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소피와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새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이면 진짜 새 생활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집, 이곳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상상하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소피는 이미 일어나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론, 일어났어? 오늘 해야 할 일이 많아. 그녀의 밝은 목소리에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그녀 말대로 오늘은 할 일이 많았어요. 주방 용품을 정리하고 옷장을 채우고 욕실 용품도 배치해야 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희가 파리에서 가져온 작은 물건들로 이곳을 우리 집처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프랑스에서 가져온 그림들부터 걸까? 아니면 책부터 꽂을까? 소피는 이미 집 꾸미기에 들떠 있었어요. 그녀의 열정에 저도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본격적인 정리를 시작하려는 찰나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우리가 아는 사람은 없는데. 소피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궁금했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회사 동료 몇 명 빼고는 말이죠. 혹시 회사 사람들인가? 제가 중얼거리며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복도에는 줄지어 선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5, 아니 6가구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오신 것 환영합니다. 제일 앞에 선 중년 여성이 밝은 미소와 함께 인사했어요. 그녀의 손에는 김치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빨간 양념이 비치는 투명한 통을 보니 입에 침이 고였어요. 한국에 온 이후 김치의 맛에 완전히 매료되었거든요. 저는 옆집 사는 박지영이에요. 이건 제가 직접 담근 김치예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요. 박지영은 김치통을 내밀었고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선 젊은 부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윗집에 사는 김민준, 이유진 부부예요. 이건 떡이에요. 새 집에 이사 오면 떡을 나눠 먹는 게 우리 풍습이거든요. 김민준은 하얀 떡이 담긴 예쁜 그릇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소피를 불렀어요. 소피, 이리 와봐. 우리 이웃들이야. 소피가 문간에 나타나자 그녀의 얼굴에도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이 또 다른 이웃이 앞으로 나섰어요. 이번에는 나이 지긋한 할머니였습니다. 나는 1층에 사는 할머니 최순자야. 이사하느라 힘들 텐데 이거 먹고 힘내. 최순자 할머니는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어요. 사과, 배, 귤이 가득 담긴 바구니였죠. 신선한 과일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이웃은 우리 또래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전 아랫집 사는 송미래예요. 이건 화장지인데 새 집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작은 선물이지만 받아주세요. 송미래는 화장지 한 팩을 건넸습니다. 정말 실용적인 선물이었어요. 저희는 아직 생필품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했던 참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엄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맞은편에 사는 정다희입니다. 이건 집들이 선물로 준비한 수건 세트예요. 아, 그리고 혹시 한국 음식이나 장보기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저와 소피는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웃들의 방문과 선물 공세에 완전히 당황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제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한국어로 인사는 할 수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표현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커피라도 대접할게요. 소피가 프랑스어로 속삭였고 저는 그 말을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은 모두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이제 막 이사 오셨는데 정리하실 게 많으실 테니 방해하지 않을게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차 한잔해요. 박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이웃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정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외국에서 오셔서 불편하실 수 있을 텐데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돕겠습니다. 김민준이 덧붙였고 모두가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짧은 인사를 나눈 후 이웃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오자 소피와 저는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소피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탁자 위에는 이웃들이 가져다 준 선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치, 떡, 과일, 화장지, 수건. 모두 정성 어린 선물들이었죠. 회사 동료들이 말한 것과 완전히 달라. 이웃 간의 교류가 없다더니 저는 여전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 회사 동료들이 이야기해준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그들은 한국 아파트에서는 이웃과의 교류가 거의 없다고 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소피는 김치통을 열어보며 감탄했어요. 와, 이거 정말 맛있어 보인다. 론, 이건 정말 특별한 환영인 것 같아. 우리가 외국인이라 더 신경 써주는 걸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아까 윗집 김민준 씨가 말한 걸 들었잖아. 새 집에 이사 오면 떡을 나눠 먹는 게 한국 풍습이래. 이건 그냥 그들의 문화인 것 같아. 소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는 떡 한 조각을 집어 맛보았습니다. 정말 맛있어. 론, 우리 정말 좋은 이웃들을 만난 것 같아. 저도 동의했어요. 처음 들었던 이야기와는 달리 우리 아파트의 이웃들은 매우 친절하고 정이 넘쳤습니다. 마치 작은 마을 공동체 같았어요. 이런 환영을 받을 줄은 정말 몰랐죠. 소피는 이웃들이 가져다 준 선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감동의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특히 직접 담근 김치와 떡을 보며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게 다 우리를 위해 온 거라고요? 소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소피의 눈물이 이해됐죠. 우리는 낯선 나라에서 외로움을 각오하고 왔는데 갑작스러운 이웃들의 따뜻한 환대에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 모두 우리를 위한 거야. 정말 놀랍지 않아? 소피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그녀는 항상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온전히 표현하죠. 그래서 저는 그녀를 더 사랑하는지도 모릅니다. 파리에서는 5년을 살았는데도 옆집 사람 얼굴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선 소피의 말에 저도 공감했어요. 파리의 아파트는 대부분 폐쇄적이었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이웃과도 인사를 나누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서울의 이 아파트는 달랐어요. 이웃들이 먼저 다가와 환영해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웃과 교류가 없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 소피가 궁금해했습니다. 저도 같은 의문이 들었어요. 회사 동료들의 이야기와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있었거든요. 어쩌면 지역마다 아파트마다 분위기가 다른 걸 수도 있겠지? 아니면 우리가 외국인이라 특별히 신경 써주는 걸지도 모르고 추측해 보았지만 확실한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정말 운이 좋았다는 점이에요. 이런 따뜻한 이웃들 사이에서 한국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니 얼마나 행운인가요? 소피는 이웃들이 가져다 준 김치를 조심스럽게 맛보았어요. 처음에는 맵다며 놀라더니 이내 그 맛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어. 박지영 씨가 직접 담갔다고 했지? 대단해. 저는 떡을 한 조각 집어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 은은한 달콤함. 정말 맛있었어요. 이 모든 게 우릴 환영하는 마음에서 준비한 거라니 우리도 뭔가 답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소피의 제안에 저는 동의했습니다. 프랑스 문화에서도 선물을 받으면 답례하는 것이 예의니까요. 하지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프랑스 와인이나 치즈는 어떨까? 우리가 가져온 것 중에 좋은 게 몇 병 있잖아. 소피의 제안이 좋았어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선물을 준비한다면 이웃들도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에서는 어떤 예절이 있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혹시 실수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내일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물어봐야겠어.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지. 소피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웃들이 가져다 준 선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김치는 냉장고에, 과일은 바구니에, 화장지와 수건은 필요한 곳에 배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집이 조금씩 살림집으로 변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론, 이웃들 덕분에 이 집이 더 우리 집 같아진 것 같아요. 소피의 말에 저도 동감했습니다. 단순한 물건들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 공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이웃들이 가져다 준 김치로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소피는 인터넷에서 찾은 레시피대로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요리였죠. 한국 생활이 기대보다 훨씬 좋네요. 이웃들 덕분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피가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웃들의 환대 덕분에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식사 후 우리는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초여름 저녁 공기가 상쾌했어요. 단지 내 작은 공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주민들이 걷거나 운동을 하고 있었죠. 그 모습이 파리의 공원과 크게 다르지 않아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산책 중에 아까 만났던 이웃 중 한 명인 김민준을 마주쳤어요. 그는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있었습니다. 아, 론 씨와 소피 씨, 저녁 산책 나오셨군요. 김민준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저희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 이름을? 제가 궁금해하자 김민준이 웃으며 답했어요. 아, 부동산 중개인에게 들었어요.
외국인 부부가 이사 온다고 해서 모두들 관심이 많았거든요. 프랑스에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작은 마을처럼 모두가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공동체였던 겁니다. 외국에서 오셨으니 한국 생활이 많이 낯설 텐데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특히 관공서 업무나 한국어로 된 서류 같은 거요. 김민준의 제안에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실제로 한국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언어와 행정 절차였으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소피가 서툰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김민주는 환하게 웃으며 소피의 노력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어 발음이 정말 좋으세요.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짧은 대화를 나눈 후 우리는 각자의 길로 헤어졌어요.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소피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론, 정말 행운이에요. 이렇게 친절한 이웃들을 만나다니. 저도 동감했어요. 처음 들었던 이야기와는 달리 우리 아파트의 이웃들은 매우 개방적이고 따뜻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었죠. 집에 도착해 잠자리에 들기 전 소피와 저는 그날 받은 선물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각각의 물건들에는 이웃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치통에는 박지영의 정성이, 떡에는 김민준 부부의 환영 인사가, 과일 바구니에는 최순자 할머니의 배려가 담겨 있었죠. 내일은 우리도 감사 인사를 준비해야겠어요. 이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고 싶어. 소피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이 이렇게 따뜻하게 시작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웃들의 환대는 우리의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더욱 키워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낯선 나라, 낯선 집이지만 이웃들의 따뜻한 환영 덕분에 이곳이 조금씩 우리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어디서 온 인사소리였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보니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들이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인사말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어제 우리를 환영해준 이웃들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특히 박지영의 밝은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렸어요. 다른 이웃들에게도 똑같이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소피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론, 들려? 매일 아침 이런 인사가 오가는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피 옆에 섰습니다. 두 손으로 따뜻한 커피잔을 감싸며 복도에서 오가는 인사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생각보다 활기차네. 아침부터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소피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새로운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발견에 대한 즐거움이 느껴졌어요. 저도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말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신기해. 어제 들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반대야.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아파트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는 대부분 폐쇄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문화였어요. 이웃끼리 인사도 잘 안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눈인사 정도만 한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 아파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운이 정말 좋았던 걸지도 몰라. 특별히 이웃 관계가 좋은 아파트에 오게 된 걸 수도 있고. 소피가 추측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모든 한국 아파트가 이렇지는 않을 테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았는지도 모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은 후 저는 회사로 출근할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한국지사에서의 첫 공식 업무일이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이사 준비로 휴가를 냈었거든요. 오늘 첫 출근이네요. 긴장되지 않아요? 소피가 제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긴장되었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동료들, 그리고 언어적인 장벽까지. 하지만 어제 이웃들의 환대가 제게 자신감을 줬습니다. 조금 그렇지만 괜찮아. 다들 친절할 거야. 어제 이웃들처럼 말이야. 소피는 웃으며 제 볼에 가볍게 키스했어요. 행운을 빌게요. 저는 오늘 집 정리하고 주변 마트도 좀 둘러볼 거예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복도에서 이웃들과 마주쳤습니다. 박지영과 그녀의 남편으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아, 론 씨, 출근하시나요? 저희 남편 소개해드릴게요. 이건우예요. 박지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내가 어제 많이 이야기했어요. 프랑스에서 오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네, 파리에서 왔어요. 한국 생활이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여러분 덕분에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이건우는 미소 지으며 제 손을 단단히 잡았어요. 회사가 어디신가요? 혹시 방향이 같다면 함께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이건우는 지하철 노선과 버스 노선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그의 조언에 귀 기울이며 머릿속으로 경로를 그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서는 길에 더 많은 주민들과 마주쳤어요. 대부분은 출근길이었고 몇몇은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학교에 데려다주는 중이었죠. 놀라웠던 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어제 보내주신 반찬 맛있게 먹었어요. 이런 대화들이 오갔어요. 마치 작은 마을의 풍경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몇몇 주민들이 저에게도 미소를 지으며 인사한다는 점이었어요. 분명 어제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인데도 말이죠.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오셨죠? 환영합니다. 낯선 여성이 밝게 인사했어요. 저는 약간 당황하면서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우가 웃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 아파트는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발해요. 어제 프랑스에서 오신 부부가 이사 왔다는 소식이 돌았거든요. 모두들 관심이 많아요.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진 모양이었어요. 한국의 소셜 네트워크 문화는 정말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이건우는 주변 편의시설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마트, 병원, 은행, 맛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이었죠. 특히 외국인으로서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혹시 한국어 공부하고 싶으시면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도 운영해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이에요. 이 정보는 정말 유용했습니다. 소피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거든요. 이건우의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한국어 교실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지하철역에 도착해서 이건우와 헤어졌습니다. 그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했거든요. 작별 인사를 하기 전 그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어요. 언제든 필요한 거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특히 한국어로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저는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이웃이 있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이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한국인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친절했고 제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와주었어요. 점심시간에 김태현이라는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어제 이사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김태현이 물었어요. 저는 이웃들의 환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김치와 떡, 과일 바구니까지 받았다는 이야기요. 와, 정말 좋은 이웃들을 만나셨네요. 요즘은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거든요. 특히 서울에서는요. 김태현의 말에 의아했어요. 그래요? 그럼 이런 환영이 일반적인 게 아닌가요? 김태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바쁘다 보니 이웃끼리 교류가 많이 줄었어요. 특히 아파트에서는요. 론 씨가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특별한 이웃들을 만났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저녁에 소피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와인 한 병과 프랑스에서 가져온 초콜릿을 샀어요. 이웃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한 작은 선물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맛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길 바랐어요. 아파트에 도착하자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제 만났던 최순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어요.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제가 다가가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미소 지으셨어요. 고마워요. 젊은 사람이 참 친절하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할머니는 저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한국 음식은 잘 먹는지, 날씨에 적응은 잘하고 있는지 등등. 마치 손자를 걱정하는 듯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한국 음식 중에 김치찌개 좋아해요? 내일 한번 끓여줄게. 프랑스 사람들도 매운 거 잘 먹나? 할머니의 제안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따뜻한 배려가 정말 고마웠어요. 네, 저희 부부 모두 매운 음식 괜찮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집 앞에 도착해 장바구니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가져온 초콜릿 하나를 건넸어요. 작은 선물이에요. 프랑스에서 가져온 초콜릿입니다. 할머니는 기뻐하시며 초콜릿을 받으셨습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내일 저녁에 김치찌개 꼭 가져다 줄게. 인사를 나누고 우리 집으로 돌아오니 소피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론, 오늘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소피는 흥분된 목소리로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출근한 후 집 정리를 하던 중 초인종이 울렸다고 합니다. 문을 열어보니 어제 만났던 이웃 송미래였죠. 송미래 씨가 저를 동네 장보기 투어에 초대한 거예요.
덕분에 근처 시장과 마트를 구경하고 신선한 식재료도 샀어요. 소피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식재료 쇼핑은 항상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더구나 현지인의 안내를 받으며 한국의 시장을 둘러볼 수 있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경험이었을 겁니다. 송미래 씨가 여러 가지를 알려줬어요. 어떤 김치가 맛있는지, 계절 과일은 뭐가 좋은지, 심지어 흥정하는 법까지요. 소피는 장바구니에서 다양한 식재료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싱싱한 채소들, 한국 특유의 양념들, 그리고 처음 보는 과일도 있었습니다. 이건 꿀고구마라는 건데 정말 달콤하대요. 그리고 이건 열무라고 해서 김치를 담그면 맛있다고 하네요. 소피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빨리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특히 이웃의 도움을 받으며 즐겁게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좋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론. 오늘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소피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녀는 거실 쪽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작은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깨끗한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장보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바닥에 유모차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아마 어떤 엄마가 잠시 놓아둔 것 같았죠. 소피가 천을 걷어내자 작은 메모지가 보였습니다. 한글로 쓰여진 메모였어요. 괜찮으시면 바퀴 닦아드릴게요. 비온 날이라 바퀴가 더러울 것 같아서요. -501호 주민 올림. 저는 메모를 읽고 놀랐습니다. 낯선 이웃의 유모차 바퀴를 닦아주겠다는 제안이라니 정말 따뜻한 배려였어요. 송미래 씨 말로는 이런 작은 친절이 우리 아파트의 문화라고 해요. 서로 도우며 사는 게요. 소피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우리가 살던 파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이웃의 물건에 메모를 남기는 것조차 사생활 침해로 여겨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내가 그 메모를 보고 있는데 정말 501호에 사는 여성분이 나타나셨어요. 손에는 작은 청소도구와 수건을 들고요. 소피가 흥분된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그분은 정말로 유모차 바퀴를 닦기 시작했어요. 그때 유모차 주인인 젊은 엄마가 돌아왔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아이들 이야기, 육아 고민 같은 것들을요. 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그들은 서로 잘 아는 사이였던 거야? 소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송미래 씨 말로는 그냥 같은 아파트에 살며 가끔 마주치는 이웃 사이일 뿐이래요. 하지만 이런 작은 배려와 도움이 일상적으로 오가는 문화가 있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대도시의 아파트에서 이런 따뜻한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다니 예상치 못한 발견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좋은 곳에 왔나 봐요. 소피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동감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이웃들 사이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소피가 장에서 산 재료로 저녁을 만들었어요. 송미래가 알려준 대로 된장찌개를 끓여보기로 했죠. 요리 실력이 뛰어난 소피였지만 한국 요리는 처음이라 조금 긴장했어요. 레시피를 정확히 따라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맛이 어떨지 소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격려했어요. 분명 맛있을 거야. 내가 만든 음식 중에 맛없는 게 있었던 적이 없잖아. 된장찌개가 끓고 있을 때 문득 복도에서 누군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현관문을 살짝 열어보니 옆집 박지영이 다른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집에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나는데. 옆집에서 나는 것 같은데요? 박지영이 우리 집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문이 열린 것을 들켜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어요. 처음 도전하는 거라 좀 걱정이에요. 박지영은 밝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와, 대단하네요. 프랑스 분들이 된장찌개를 끓이다니. 제가 좀 봐드릴까요? 간혹 외국인 분들은 된장과 고추장 비율을 맞추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저는 감사하게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소피도 박지영의 도움에 정말 기뻐했어요. 박지영은 능숙하게 된장찌개의 간을 보고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된장을 넣고 두부는 나중에 넣는 게 좋아요. 그리고 대파를 이렇게 송송 썰어서. 그녀의 도움으로 소피의 첫 된장찌개는 대성공이었어요. 우리는 감사의 표시로 박지영도 함께 저녁을 먹자고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남편에게 전화해 조금 늦을 거라고 말한 후 우리의 초대를 받아들였어요. 식탁에 앉아 함께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박지영은 이 아파트에서의 생활, 주변 편의시설, 그리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 아파트는 특별해요.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웃사촌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했거든요. 서로 도우며 사는 문화를 만들자는 거였죠. 박지영의 설명을 들으니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따뜻한 공동체 문화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주민들의 의식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하기, 층간소음 발생 시 정중하게 양해 구하기 같은 것들이요. 그러다 점점 더 발전해서 지금은 다양한 공동체 활동도 하고 있죠. 박지영은 아파트 내 독서 모임, 주말 텃밭 가꾸기, 아이들을 위한 공동 돌봄 시스템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소피와 저는 감탄하며 들었습니다. 이런 마을 같은 공동체가 대도시 한복판의 아파트에 존재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참여해 보세요. 외국인 가족들도 여럿 있어요. 특히 프랑스 문화나 요리에 대해 알려주시면 다들 좋아할 것 같아요. 박지영의 제안에 소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요리를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파리에서도 가끔 친구들에게 프랑스 요리를 가르쳐주곤 했었죠.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프랑스 가정식 요리나 제과를 알려드릴 수 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박지영이 돌아간 후 소피와 저는 그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모두 한국에서의 생활이 예상보다 훨씬 따뜻하고 풍요로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론, 우리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이웃들 사이에서 살 수 있다니. 소피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시작하는 새 생활. 그것은 언제나 두렵고 불안한 일이지만 따뜻한 이웃들 덕분에 우리의 한국 생활은 훨씬 더 행복해질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파리보다 훨씬 추웠어요. 영하로 떨어지는 기온에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한국 아파트의 바닥 난방 덕분에 실내는 항상 따뜻했습니다. 온돌 문화라고 하던가요? 정말 훌륭한 발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웃들과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박지영의 도움으로 소피는 아파트 요리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저는 주말마다 열리는 테니스 모임에 가입했어요. 덕분에 더 많은 이웃들과 친해질 수 있었죠. 그날은 유독 추운 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소피가 따뜻한 차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하루 일과를 나누던 중 현관 앞에서 무언가 밀어넣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소피가 궁금해하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어보니 누군가 우리 현관문 아래로 종이를 밀어넣은 모양이었습니다. 소피는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뭔가 손편지 같은데. 저에게 건네받은 편지를 펼쳐보니 정성스럽게 쓴 한글과 서툰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윗집에 사는 김민준, 이유진 부부가 보낸 편지였어요. 오늘 아이가 조금 뛰었어요. 미안해요. 3살배기라 통제가 잘 안 되네요. 불편하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위 아사리 포더 노이즈 프롬 아워 차일드. 위층 이웃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조금 의아했어요. 사실 소음 같은 건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소피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소음이라고? 난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서로 의아해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다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김민준과 이유진 부부가 3살짜리 아들 민호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과하러 왔어요. 오늘 민호가 많이 뛰어다녀서. 이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호는 부모 뒤에 숨어 눈치를 보고 있었죠. 정말 귀여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전혀 소음을 듣지 못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소피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네요. 겨울이라 아이가 밖에서 놀기 힘들어서 집에서 뛰어노는 일이 많거든요. 김민준이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그들을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잠시 들어오시겠어요? 소피가 프랑스 핫초콜릿을 만들었는데 함께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은 기쁘게 초대에 응했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소피가 준비한 마시멜로우 토핑이 올라간 핫초콜릿을 보더니 금세 마음을 열었어요. 맛있다. 민호의 순수한 반응에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알게 된 사실은 그들이 평소에도 층간소음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으로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한국에서는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요. 특히 아파트에서는요. 그래서 저희가 더 조심하는 편이에요. 김민준이 설명했어요. 이유진도 덧붙였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에 심각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봐요.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배려심에 감동했습니다. 사실 파리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참거나 무시했어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미리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는 문화는 처음 접했습니다. 정말 배려 깊으시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소음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당연한 일이잖아요. 소피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녀는 민호에게 프랑스 동화책을 보여주며 함께 놀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금세 소피에게 마음을 열고 즐겁게 놀았어요. 와, 민호가 소피 씨를 정말 좋아하네요. 보통 낯선 사람한테는 저렇게 잘 안 다가가는데. 이유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프랑스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했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유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혹시 민호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보수는 드릴게요. 이 제안은 소피에게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한국에 온 이후 직업을 구하지 못해 조금 답답해하던 참이었거든요. 언어 장벽 때문에 쉽지 않았죠.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할 일이 생겨서 기쁘고 민호와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소피는 민호의 프랑스어 선생님이 되었고 우리 부부와 김민준, 이유진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주말이면 함께 식사를 하거나 근처 공원에 소풍을 가곤 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층간소음에 대한 쪽지가 아닌 따뜻한 손편지가 우리 아파트의 문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악의적으로 항의하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었죠. 어느 날 저녁 저희 집에서 프랑스 친구들을 초대해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와인과 치즈, 소피가 준비한 프랑스 요리로 가득한 테이블, 대화와 웃음소리가 오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저희도 소음을 유발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웃들은 전혀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날 박지영이 복도에서 저희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프랑스 음악이 정말 좋더라고요. 다음에는 저희도 초대해 주세요. 그녀의 너그러운 태도에 감사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이 공동체의 문화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겨울이 더 깊어가면서 우리 아파트의 분위기는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주민들은 공동 현관과 엘리베이터에 장식을 했어요. 1층 로비에는 커다란 트리도 세웠죠.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꾸민 공간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주민 합동 크리스마스 파티를 기획했어요. 각 가정에서 음식을 가져와 나누는 방식이었죠. 소피와 저는 프랑스 전통 디저트인 비슈드 노엘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파티 당일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는 웃음소리와 대화로 가득 찼어요.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모여 각자의 전통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피의 비슈드 노엘은 큰 인기를 끌었어요. 파티 중에 이유진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웃분들이 모두 소피 씨와 론 씨에 대해 이야기해요. 프랑스에서 왔지만 한국 문화에 정말 잘 적응하고 이웃들과도 잘 어울린다고요. 모두들 정말 좋아하세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단순한 이웃을 넘어 진정한 이웃사촌을 만난 것 같았어요. 파티가 끝나갈 무렵 관리소장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멀리 프랑스에서 오신 론 씨와 소피 씨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우리를 환영해 주었어요. 그 순간 소피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따뜻한 환대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정말 큰 행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첫눈이었습니다. 소피는 눈을 맞으며 기뻐했어요. 론, 정말 행복해요. 이 아파트에 오게 된 건 우리에게 최고의 행운인 것 같아요. 저도 동감했습니다. 한국 아파트에 대해 들었던 첫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벽으로 둘러싸인 콘크리트 건물 속에서도 이렇게 따뜻한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다니. 그날 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웃 간에 인사도 안 하는 게 보통이라고 들었던 한국 아파트.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그 반대였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아파트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시도 이응 편집 계속해서 챕터 7과 8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생활이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죠. 소피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그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파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분홍빛 벚꽃의 향연이 그녀를 매혹시켰어요. 론, 이렇게 예쁜 꽃들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마치 공원에 사는 것 같아요. 소피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느 정도 한국어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실 덕분이었죠. 이웃들과의 대화도 조금씩 가능해졌고
간단한 장복이나 은행 업무도 혼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회사에서의 업무도 익숙해졌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퇴근 후에는 종종 이웃들과 테니스를 치거나 맥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김민준, 이건우와는 꽤 친해져서 주말마다 함께 운동을 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소피는 민호의 프랑스어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서류 가방을 챙기고 있었죠. 그때 소피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론, 이거 봐요. 우리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화제래요. 소피가 보여준 화면에는 한국의 유명 소셜미디어 플랫폼 게시물이 떠 있었어요. 제목은 우리 아파트에 사는 프랑스 부부 이야기였습니다. 글쓴이는 다름 아닌 우리 이웃 박지영이었어요. 박지영은 그래서 저희 부부가 한국 아파트 생활에 적응해가는 모습, 이웃들과 교류하는 방식, 그리고 소피가 이웃 아이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이야기 등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인용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아파트엔 벽이 있어도 마음의 문은 열려 있더군요. 사실 이 말은 몇 주 전 회사의 사내 소식지 인터뷰에서 제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대한 소감을 물었을 때 즉흥적으로 답한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박지영이 그것을 알게 되었는지 의아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소피가 궁금해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게시물 아래에는 이미 수천 개의 좋아요와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댓글은 긍정적이었어요.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우리 문화가 신선하네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웃과 더 소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 소피의 프랑스 요리 교실 사진도 있었어요. 지난 주말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행사였죠. 소피가 이웃 주부들에게 프랑스 가정식 요리를 가르쳐준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박지영이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론 씨, 소피 씨. 혹시 제 게시물 보셨나요? 박지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허락도 없이 이야기를 올려서요. 그냥 너무 감동적이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불편하시면 당장 삭제할게요. 박지영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희는 웃으며 그녀를 안심시켰어요. 전혀 괜찮아요. 오히려 영광이죠.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좋은 일 아닐까요? 소피도 동의했습니다. 박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사실 제가 글을 올린 지 하루 만에 여러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론 씨와 소피 씨도 함께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고 언론 인터뷰라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의 인터뷰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지영은 설명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이웃 간의 단절, 특히 아파트에서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많이 논의되고 있어요. 외국인의 시선에서 본 한국 아파트 문화, 그리고 우리 아파트의 공동체 활동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피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우리는 박지영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좋아요. 인터뷰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쁜 일이죠. 다음 날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팀이 우리 아파트를 찾았어요. 그들은 우리 부부와 이웃들을 인터뷰하고 아파트 공동체 활동을 촬영했습니다. 저는 인터뷰에서 솔직한 마음을 전했어요.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이사 오기 전 한국 아파트는 이웃 간의 교류가 거의 없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한 것은 정반대였어요. 이웃들의 따뜻한 환대,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그리고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저희 부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소피도 자신의 경험을 나눴어요. 처음에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서 적응하기 어려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웃들이 항상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셨죠. 특히 층간소음 같은 민감한 문제도 쪽지 대신 따뜻한 손편지로 해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인터뷰는 예상보다 길게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일상, 이웃들과의 교류,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는 과정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촬영이 끝나고 취재팀이 떠난 후 박지영을 비롯한 이웃들이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한 깜짝 파티였어요. 우리 아파트를 대표해서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우가 건배를 제안했어요.
모두가 잔을 들어 함께 축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순자 할머니가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는 이 아파트에 20년 넘게 살았어. 처음에는 다들 문 닫고 살았지.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이 하나둘 변하기 시작했어. 서로 인사하고 도우며 살자는 운동이 시작된 거지. 론 씨와 소피 씨 같은 외국인 가족이 와서 우리 문화를 이렇게 좋게 봐주니 더 자랑스럽네. 할머니의 말씀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이 아파트의 특별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주민들의 의식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진 문화였던 겁니다. 인터뷰 방송이 나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아파트엔 벽이 있어도 마음의 문은 열려 있더군요. 라는 저의 말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어요. 이 문구는 여러 언론 매체의 헤드라인으로 사용되었고 SNS에서도 널리 공유되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국 단위의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희는 조금 망설였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수락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경험을 진솔하게 나눴습니다. 한국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경험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차갑고 딱딱한 콘크리트 건물이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이웃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인터뷰 역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 비슷한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산되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 부부는 한국 사회의 작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기여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무엇보다 이웃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는 점이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웃사촌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의 이 행사는 주민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는 자리였어요. 아파트 중앙광장은 각국 음식 부스와 체험 코너로 가득 찼습니다. 소피와 저는 프랑스 코너를 맡아 크레페를 만들어 나누어 주었어요. 간단한 재료로 만들 수 있지만 많은 한국인들이 생소해하는 음식이었거든요. 우리 부스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소피는 행복한 미소로 크레페를 구워 주민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재료로 이런 맛을 낼 수 있다니 신기해요. 한 주민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소피는 기뻐하며 크레페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재료를 준비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소피가 이렇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페스티벌 중간에 특별한 순간이 있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마이크를 들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최근 우리 아파트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린 론 씨와 소피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소개에 당황했지만 주민들의 환호성에 이끌려 무대에 올랐어요. 관리사무소장은 저희 부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더 나은 이웃 관계의 본보기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이크를 건네받고 짧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은 오히려 저희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따뜻한 환대를 받을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사람으로 지어졌습니다. 제 말에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그 순간 느꼈던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이었죠. 페스티벌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 부부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봄바람이 살랑이며 벚꽃잎을 흩날렸습니다. 소피가 문득 물었어요. 론, 우리가 한국에 오기로 한 결정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곳이 제2의 고향처럼 느껴져요. 한국에 온 지 8개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따뜻한 공동체를 만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졌지만 결국 사람 사이의 정은 비슷한 법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아파트 단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소피가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이상해요.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와 실제 경험이 이렇게 다르다니.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회사 동료들이 말했던 이웃 간의 교류가 없는 아파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적어도 우리 아파트에서는 말이죠. 아마도 모든 곳이 다 같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고
혹은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소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무릎 위에 놓인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요즘 한국 생활 에세이를 쓰고 있었어요. 프랑스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한국의 일상을 소개하기 위한 글이었죠. 오늘 페스티벌에서 찍은 사진들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파리의 가족들에게 보여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는 소피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놀랄 거예요. 이웃 간의 인사도 안 하는 게 보통이라고 들었는데 전혀 다른 현실을 발견했으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발견한 한국 아파트의 모습은 우리의 선입견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 속에서도 따뜻한 인간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것도 매우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창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웃들의 대화소리, 그리고 간간이 들리는 인사말. 이 모든 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발견한 한국 아파트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소피가 문득 물었습니다. 론, 계약이 끝나면 프랑스로 돌아가야 할 텐데 그때가 되면 정말 떠나고 싶을까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2년 계약으로 왔지만 이제는 한국 생활이 너무 좋아져서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1년 이상 남았으니 천천히 생각해봐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곳을 떠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소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도 같은 마음인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한번 창밖을 내다봤어요. 불이 켜진 수많은 창문들, 각각의 창문 뒤에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진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낯선 이웃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된 사람들이었죠. 한국의 아파트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사람으로 지어졌습니다. 페스티벌에서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것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경험한 진실이었습니다. 물리적인 벽은 있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소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저에게 전해졌어요. 마치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처럼 말이죠.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소피의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아파트에서의 매일은 새로운 발견과 따뜻한 만남으로 가득했으니까요. 우리가 처음 들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하지만 그보다 훨씬 아름다운 현실이었습니다.